안녕하세요. 오늘은 66년, 태어나신 여성분의 사주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상,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66년 말띠에 병오년, 경인월, 그 다음에 갑진일, 그 다음에 기사시에 태어난 분의, 사주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0년 말띠이기 때문에, 동갑 4살, 8살 차이로 해가지고, 삼합일 해가지고, 인호술 삼합일 해가지고, 범띠, 그 다음에 말띠, 그 다음에 개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삼합일 해가지고, 합이 잘 맞습니다. 그냥 주위에 말띠기 때문에 범띠라든가, 그 다음에 개띠가 많이 있으면 아주 일이 잘 풀린다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띠하고는 또 6년 차이는 또 이렇게, 상충되는 관계로서 찌띠하고는 좌우충 해가지고, 말띠하고 찌띠하고는 또 그렇게 석궁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마합일 해가지고 또 늘 좋은 거는 늘 좋은 것만 아니고, 또 상충이 돼가지고, 또 늘 싸우고 어른되고 그런 것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찢길 수도 있고, 또, 상극이라 하더라도, 싸우면서, 정이 들 수도 있고, 비 온 데 땅이, 더 굳어질 수도 있듯이, 항상 그렇게, 합은 좋은 것이고, 상처는 나쁜 것이다.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인옷을 삼합 해가지고, 범띠, 말띠, 개띠가 이제 그렇게 삼합이 되고, 그 다음에, 찌띠랑은 이렇게 또 상충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원국에 보면 초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해가지고 20년 단위로 보게 되면, 초년기에 이분은 삽니다. 그러니까 2살 초년기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 죽을 사는 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인생을 유년기에, 소년기에 살아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주가 또 초년기에 죽을 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 부유한 집에서 크게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죽을 사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잣집에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는 내면적으로 어떤 말 못할 그런 고민이라든가, 또 형제 간의 약간의 어떤 억눌림이라든가, 그것도 부모에 대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고 보통 그렇게 풀이를 하곤 합니다. 이제 이분은 초년기에 죽을 사니까 가장 인생의 큰 고비가 초년기에 거의 다 지나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부터 40까지 근록이니까 복록이 쌓인다. 20부터 40까지가 이분은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지금 올해는 2007년 52세인데 그럼 다 지나가지 않느냐? 20부터 40까지 근록에 크게 복록을 세웠던 그 시기를 찬찬히,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시기에 돈을 벌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계기라든가, 동기라든가, 재물의 씨앗들이, 또 아니면 경험의, 청들이 다 그렇게 짜여져 왔다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부터 40살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그때의 이제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생활사를 한번 더듬어보면서 다시 한번 재도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게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부터 60까지는 새, 이제 기운이 조금 세하지만은 또 이제 구두쇠처럼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기고, 60부터 80까지는 병이니까 이제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이제 병이 오게 되지만은 이분은 그렇게 나이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사회 활동을 그렇게 활발히 그런 발전은 못 된다. 예를 들어 사주에 60부터 80까지 기성전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순환 리듬으로 온다면, 요, 노년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근록이라든가 관대라든가 제왕운이 온 사람은 아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은, 60 넘어가 노년기에는 그냥 조용히, 그걸 살아갈 그런 어떤 팔자다라고 이 해석이 됩니다. 그 10년마다 그 강산에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10년마다 그 대운의 그 숫자 각자가 다 다른데, 제 같은 경우에는 5, 15, 25, 35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제 이분은 3세, 13세, 23세, 33세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제, 올해 2017년은 52세고, 요 43세부터 52세까지,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53세에서 대운이 바뀌게 되는데, 10년 대운은 43세부터 52세까지의 대운의 내용이 급제됩니다. 그러니까 43세부터 52세까지 급제, 재물을 겁탈당한다. 돈이, 재물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은.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이제 그 시기에 돈이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그 돈이 나갔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이제 풀이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주에 돈이 나가는 대운에 돈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거꾸로 많이 들어온 경우는 그 돈이 배 이상으로 나갈 확률이 또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43세부터 52세까지는, 그 재물이 나가고, 그럼 언제 재물이 들어오느냐? 53세부터 62세까지가 비견의 절이니까, 이때는 재물과 상관없이 53세부터 62세까지는 비견의 절이니까, 이 말은, 또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어떤 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 시기가 53세부터 62세까지입니다. 그러고 63세부터 72세까지가 정인의 묘니까, 재물이 또 이제 들어온다고 한다면 63세부터가 기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크게 이렇게 이제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3세부터는 그것도 편인의 사니까, 죽을 사니까, 이 기성정결로 이제 20년 단위로 보는 거하고 10년 단위로 보는 거하고, 이분은 대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100세 시대에 크게 장수하는 그런 그 사주팔자는 아니고, 좀 짧고 굵게, 한 80세 정도까지, 그렇게, 살아갈 팔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운은 2017년에 그 1년 운은,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그 순서가 20년 단위, 기승전결, 20년 단위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 그 다음에 요 1년 단위가 있습니다. 2017년 올해는 이제 붉은 닭의 해인데, 올해의 사주의 그 1년 운의 내용은 상관의 태입니다. 상관은 어떤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끼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재주를 이렇게 발산하는 것, 능력을 발휘하는 게 그게 상관입니다. 또, 상관은 여자에게서 가지는 관성을 상한다 해가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그 관성이 배우자운이고, 식성이 자식운이고,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배우자운이고, 그다음 관성이 자식운인데, 이 2017년은 상관의 태이기 때문에 그 관을 상한다 해가지고, 배우자라든가 그 다음에 남자친구와는 이제 다소 다툼은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이분이 어디 갖고 있는 잠재적인 선천적으로 타고났던 그 능력이라든가 기라든가 재주 장기 이런 것이 유감없이 발휘가 되는,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새로운 일이 태동하는 그 시기가 올해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 단위로 보면 내년에 무술년, 내년 개띠, 2018년 내년 개띠의 편지의 양이니까 내년에는 횡재운이 있습니다. 횡재운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뭔가 새로운 일로서 자기가 타고난 남과 구별된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재능, 그 장기, 끼를 발휘를 하면서 이제 그것이 거짓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횡재운이 따라온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사주고, 그 다음에 그 청강과 그 지지가 합해져 가지고 이제 60고자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오행으로 풀이를 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숫자가 8개를 갖고 태어납니다. 8개. 그래가지고 팔자입니다. 봄, 여름, 매개, 가을, 겨울, 겨울 해가지고 이제 2개가 정상이고 3개는 좀 많고 그다음에 0은 좀 작고.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이라고 있는데 오행 중에서 이번에 수기운이 물 기운이 없습니다. 사주에. 그래가지고 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그 수영장, 수영 같은 운동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시간이 나게 되면 이제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이계대라든가 어떤 그 둘레길 또 온천천이라든가 물이 있는 곳, 그 해안가라든가 그 다음에 둘레길 이런 것을 항상 이제 걸으면서 물을 바라보면서 수균을 보충하는 것이 인생에 잘 풀리게 되는 첩경입니다. 기름길입니다. 수기운이. 그러니까 이분은 화기운, 불 같은 열정, 정열. 뜨거운 열정은 이제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또 뒤에서 또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 제어할 수 있는 수기운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수기운을 보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기운은 또 봄, 여름, 매개, 가을, 겨울에 해가지고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이어주는 그 기능이 그 물입니다. 만물을 이어주는 게 그게 물이죠. 물.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그 추운 겨울에서 다시 따뜻한 봄으로 이어주는 그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그 추운 겨울로 가면 모든 이 낙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이렇게 그 이제 움츠리고 저장하는 그런 계절인데 그 추웠던 움츠렸던 그 시기에서 다시 그 따뜻한 봄으로 이거 이어지는 그 기운이 수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비유하자면 어떤 예를 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추운 겨울에서 죽었다가 다시 따뜻한 봄으로 살아나는 이제 그 계절이 겨울이고 그 다음에 오용을 봐 물이기 때문에 수기운은 다시 이어주는. 예를 들어가지고 발효 음식이라든가 완전히 이 맛이 같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상큼한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된장, 청국장, 어떤 일본의 나또라든가 또 천년식초라든가 이런 그 발효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색깔이 물은 이어지다 보니까 만에 이어진 길이만큼 긴 실을 이렇게 실패에 감아 돌리게 되듯이 만물이 이어진 길이만큼 압축해가지고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저장을 하면 할수록, 색깔이 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이 흑콩이라든가, 검은 콩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 다시마, 또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또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라든가, 그 다음에 오장육부를 봐가지고 또, 수기운은 그 신장 방광이기 때문에 콩팥이기 때문에 콩, 팥,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멸치 이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 수기운을 강화시켜야지만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쭉 가다가 물에서 막힌 것이 이어져가지고 인생이 확 풀리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꽃봉오리가 봄에 확 피어나게 되듯이. 수기운을 보충하는 게 좋고, 그러고, 이제 크게 봐가지고, 재물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물은요,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균을 보게 되는데, 이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물이,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돈은 뭘로 해가 벌게 되느냐, 식성, 장사사, 그 다음에 재성, 크게 투자하고, 크게 또 이제 사업하는 게 재성 것인데, 불과 흙으로서 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큰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거나 부동산 중개도 좋고 땅을 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황토방, 큰 돈을 벌면 정말 황토방 사업을 해도 이분은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불은 열정 환하게 열정 정열, 그러고 이 또 검은 곳에서 환하게 밝은 어떤 지혜의 세계로 인도를 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가르치는 사업이라든가 이 또 열정에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대박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송 계통도 좋고, 그러니까 교육 출판 계통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불기운을 해가지고 정말 또 이제 큰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꼭 뭐, 이걸 꼭 뭐, 해라는 말이 아니라, 뭐, 숯불갈비라든가, 불과 관계된 쪽으로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땅에도 투자를 하면 이분은 대박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흙, 유기농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황토광이라든가, 이 불과 흙이 조화된 그러한 기운으로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절로 봐가지고는 여름에서 늦여름, 그냥 초가을까지 항상 이분은 돈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기운을 수기운을 보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수기운은 수놈입니다, 수놈. 미연, 비엽, 피엽, 우유. 미연, 비엽, 피엽, 우유, 모음은 우유. 이런 음들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자기가 이제 이분 자신이 없는 기운이 보충이 되어가지고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또, 그 배우자나 또 아니면 남자친구의 또 성이나 이름에 미염, 비엽, 피엽, 우유. 이런 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궁합이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좌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연, 비엽, 피엽,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미연, 비엽, 피엽, 우유의 이제 음을 많이 첨가를 시키면, 하면 아주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이제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관성이 배우자운이기 때문에 이분은 딱 한 명입니다. 첫사랑에 결혼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첫사랑과 헤어졌다 하더라도 첫사랑과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앞에 관성의 뿌리가 되는 재성이 둘이기 때문에 총 합쳐가지고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남자가 3명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식은 여성의 경우에는 식성이 자녀운이기 때문에 식성이 3입니다. 식성이 3이고, 식신이 그다음 상관이기 때문에 사주로 오면 딸 2명에 아들 1명의 사주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야기도 사주에 자식이 3명인데 3줄째로 1명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예를 들어 2명을 더 놓을 수가 있었는데 안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사주에는 자식이 하나인데 실제로 자식이 3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명 중에서 유독 1명만 이제 좋아하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배우자운을 이야기했는데 관성 앞에 재성의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배우자든 또 아니면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배우자운인데 사주에 재성 앞에 식성이 빵이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배우자나 그다음에 이사친구의 경우가 예를 들어 가진 재물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사주를 보는 테크닉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일이 또 이제 누구나 그렇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는데 일이 이제 또 잘 안 풀릴 때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름 부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기운은 일곱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나오는데 만물이 변하고 만물이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은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고 이어지게 변한다고 한다면 그 형태는 둥근 원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둥근 원의 형태가 세포분이라듯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에서 2개가 되고 그다음 2개가 4개가 되고 하나, 2개, 4개. 동양의 태극에서 음양이 갈라져 나오고 음양이 5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사산으로 갈라져 나오게 되듯이 하나, 2개, 4개를 합치게 되면 7개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운이 글자도 7자를 통해 가지고 기운이 나오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이름 부족을, 자신의 이제 이름을, 예를 들어 홍길동 경우에는 동길, 길홍, 홍길동, 맨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글자씩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어지듯이 이제 이어지도록 마음속으로 이제 염성하게 되면 맑고 강한 기운이 몸속에 축적돼가지고 아주 필요한 때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유인수인데 수로 끝나기 때문에 맨 끝에서부터 수인, 인류, 유인수, 이렇게. 수인, 인류, 유인수, 수인, 인류, 유인수,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름 부정을 마음속으로 빠르게 염성을 하면 아주 그 짜릿한 정기적 감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 느낀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100% 돌판의 힘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한 믿어보시고 이름 부정을 수시로 염성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맑고 강한 기운이 몸속에 축적되어 가지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름 부적은 다시 카톡을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또 이제 이분의 이름 부적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람의 전생과 내생이 있습니다. 이 현세의 사주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차원적이고 평면적인 사주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생, 현생, 그 다음에 내생, 과거,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풀이가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25 동란, 6.25 전쟁이라든가, 미국의 9.11 테러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재난,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300명, 400명이 죽은 경우에, 그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사주가 나쁜 사람만 딱 골라가 죽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삶 자체가 끝이 아니라 계속 이제 죽어서도 이어진다고 본다면, 초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제 초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생을 유지해보고, 그 다음에 노년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내생을 한번 유치를 해보면, 이분은 전생에 아주 테레사 수녀 같은 어떤 봉사, 헌신, 적으로 살아갔던 어떤 종교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생은 죽고 나서 사후의 내생은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유기농 사업가 CEO로서 유기농 사업가로서 새로운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이분은 또 이제 여성이지만은 몸에 아주 강건한 남성적인 그런 기운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 자리에도 재성이 있어가지고 가정의 주도권을 이분이 여성이지만 이분이 지어지만이 가정이 평안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부드러운 수기운, 애교애살 이런 것도 사주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성이지만은 강건한 남성적인 호르몬에다가 가정의 주도권을 이분이 지어야 되고 수기운, 애교애살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항상 배우자든 남자친구든 항상 이분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정말 마당새 같은 그런 남자가 이분과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제 이분의 인생은 좀 한 80까지 좀 짧고 굵게 사는 스타일이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분은 또 아니면 땅에 투자를 하거나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교육 출판이라든가 방송 또 아니면 가르치는 사업이라든가 불과 관계되는 거, 불과 흙이 조화된 자 그 방면으로 나가게 되면 이분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균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된다. 물을 많이 마시고 수영장에 가고 그다음에 해안가 둘레길 산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색깔이 짙은 음식, 김, 다시마, 그다음에 오존육부를 신장 관광을 튼튼하게 하는 콩팥, 그다음 멸치, 그다음 특히 중요한 게 발효 음식, 수기운을 강화시켜주는 거. 이런 것을 많이 먹어야지만이 오존육부로 보면 허리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신장 관광이 약해지게 되면 허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기운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 음식을 많이 보충을 하게 되면 이분은 크게 그 대박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항상 이런 무정을 많이 마음속으로 염성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는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것도 기타,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카톡으로 또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